네, 접니다. 3분기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군요. 이번 분기도 많은 신작들이 쏟아져 나왔고 워낙 2분기가 볼 게 많았어서 상대적으로 3분기가 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작품들도 꽤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여름 엄청 더운데 어디 나가지 마시고 에어컨 쐬면서 애니나 봅시다. 이 분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3분기는 개인적으로 러브 코미디가 강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평범한 러브 코미디도 있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BL도 있고 로봇과 사랑하는 내용의 러브 코미디도 있습니다. 네, 진짜 로봇이에요. 보통 AI나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작품 같은 경우 그래도 인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몸이 다 철이더라고요. 완전 이쪽 취향으론 찐이다. 뭐 요즘 시대가 AI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머지않아 인간형 AI가 나타나 이런 작품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사랑이라 하면 표정부터 썩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주인공이 너무 외로운 나머지 자신의 가사 로봇에 애정을 느껴 부부가 되는 내용인데 평생 외롭게 사다가 독거노인으로 죽을 바엔 이렇게 여성 로봇과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무려 무엇도 같이 할 수 있는 고성능 로봇이죠. 근데 섹스는 못하면 もしもし。淡雪さん、落ち着いて聞いてくださいね。配信を切ってください。配信を切ってください。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버튜버. 우리는 버튜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장악한 지는 오래이고 이젠 애니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허허, 오케이. 제가 이 애니를 보고 있고 이 애니의 주인공은 버튜버를 하고 있고 그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 오우 쉣! 이거 애니도 보고 버튜버도 보고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 아이가. 저는 버튜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해외 버튜버들을 많이 보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키누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버튜버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캐릭터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옥들과 버튜버 캐릭터와 같게 했는데 아무래도 버튜버 어깨 쪽엔 빨간 약이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思わず私のおしぼりセンサーが反応してしまった。 에? 뭐 생각보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페어리테일이 돌아왔습니다. 오호, 정말 기대가 되는걸.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이아이 시즌2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ダブル歯磨きです。歯ブラシ2つ使えば2倍の速度で磨けるじゃないですか。 스네타빅이 아직도 탑 올라가는 중입니다. 모노가타리 새로운 시즌이 나왔는데 무려 7년 만에 나온 애니입니다. 7년! 모노가타리가 7년 만에 나왔다면 너에게 닿기르는 13년 만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래된 작품들의 후속작이나 리메이크작이 꽤나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오타쿠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너에게 닿기를 13년 만에 겨우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라는데 넷플릭스 아주 칭찬해. 칭찬도장 그냥 100개 1000개 만개 그냥 뽀뽀 준나게 하고 싶네. 디지털 시대에 도입하면서 뭔가 홍보나 마케팅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확실하게 해낸 작품이 있죠. シカノコノコノコゴシタンタン。シカノコノコノコゴシタンタン。シカノコノコノコゴシタンタン。シカノコノコノコゴシタンタン。シカノコノコノコゴシタンタン。 제발 내 머리에서 없어지란 말이야. 3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화제를 모은 그 애니 사스마이 어슬렁어슬렁 호스탄탐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대충 장르가 뭔지 감이 오실 텐데 맞습니다. 개그물입니다. 일단 예상을 하고 봤는데 진짜 보는 내내 머리가 멍청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개연성과 스토리는 개나 져버린 작품이죠.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4의 벽을 깨트리는 장면들이 꽤 있어서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슴 뿔을 가진 시카노코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슴에 뿔이 달려있으면 수컷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번 분기도 이세계물이 엄청 많이 나왔네. 그럼 유식 이 새끼 또 이세계물로 지랄하겠네? 그러네? 또 뭐라 하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계물을 즐겨보진 않습니다. 당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치가 낮죠. 하지만 이런 이세계물 속에서 저에게 선물 같은 판타지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연출, 색감, 작화 이 세 개가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왕도 판타지 느낌의 분위기가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스토리와 설정도 아주 낭만 넘칩니다. 마법을 못 쓰면 차별당하는 세계에서 주인공은 무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마법을 못 쓰는 대신 전사의 몸이었고 몸은 매우 강인하고 힘은 보통 인간보다 배로 강했습니다. 이 차별 넘치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검으로 최고의 자리인 마기아 밴드에 오르는 스토리입니다. 검 하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정말 낭만 넘치지 않았습니까? 전개도 빠르고 시원시원해서 이번 분기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세계짱은 항상 최선의 작품만 내놓지 않죠. 일단 작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D 작화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3D 작화가 거의 옛날 게임 3D 그래픽 보는 것 마냥 심합니다. 하지만 이 3D 작화가 빛이 볼 때가 있는데 이 작품이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를 진짜 잘 살려냈거든요. 이런 분위기와 이질적인 3D가 만날 때 굉장히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오우 쉣 이걸 눌렀다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N이라는 게 캐릭터 빨도 무시 못하거든요. 쓰레기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캐릭터로 성공한 작품들이 몇몇 있는 거 보면 정말 무시 못합니다 이거. 근데 이 작품은 이거다 할 캐릭터가 없어요. 그나마 이 여신 정도? 메인 히로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엘프도 글쎄요. 저는 그냥 이쁘고 몸매 좋은 엘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뿐. 예시로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클리셰 덩어리인 전형적인 이세계물입니다. 애니메이션 작화도 평범하고 전투신도 평범해요. 오히려 전투신은 긴장감도 없어서 일상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작품은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부르긴 하죠. 롤이 귀여우면 됐지. 귀여운 롤이 2명이서 던전을 돌아다닌다? 이걸 어떻게 참아? 아무튼 이런 양산형 작품도 캐릭터 하나로 그나마 계속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물론 이 애니도 쓰레기입니다. 그냥 둘 다 보지 마세요. And I've got to say, in all honesty, it's the biggest piece of dog shit that I have ever heard. 마흔군 최강의 마술사가 알고 보니 인간이었다? 삐슈빠슝. 뭐 오버로드 보고판이야? 치어리더에 관한 작품 같은데? 일단 애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초적인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정통 판타지 작품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최강 파티에 들어갔던 주인공이 엄청나게 단련해서 말 그대로 무적이 된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건 둘째치고 이것 좀 보세요. 表になります。気のせいだろう。騎士ドムルドか。 It's the biggest piece of dog shit that I have ever heard. ミラーシカ。バカって言ったのよ。 제목 그대로 아랴가 옆자리에서 러시아어하는 내용인데 일단 다 제쳐두고 히로인들이 너무나 이쁘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러브 코미디는 이거면 게임 끝나긴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건전하고 달달한 러브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제목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만큼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할인물이라 여러가지 히로인들이 나오는데 グッドモーニングマイブラザー。 또 여동생이야! 妹のファーストパイタチ奪っちゃう。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여동생이 이쁘다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깨우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가능한데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여기서 반전이 있다면 남자가 러시아어를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아라가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고 그거 알아듣는 남자는 못 알아듣는 척하는 이 상황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나 잘 만든 작품이고 너무 달달해서 그냥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実の兄弟だからいいんじゃねえか。 여동생 때문은 아닙니다. みんなやってる。 여기서 움직이면 그 사람 게이. Baby, you got something in your nose. Sniffing that K, did you feel the hole? 이젠 하다하다 할리퀸이 이 세계를 가는 애니를 다 봅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데 바로 조커죠. 근데 할리퀸은 조커를 무슨 푸딩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조커 이 새끼는 차 운전을 피아노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둘째치고 일본 각스타 사무라이와 할리퀸이 만나는 장면은 두 눈을 뜨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미국인 것 같은데 일본 국기에 가문을 쓴 사무라이가 어디선가 나왔어요. 무엇보다 할리퀸이 이쁘게 나와서 볼만합니다. 하지만 딱 그뿐 양산형 이세계물이라는 느낌이 없어지지가 않죠. 무엇보다 문제의 엔딩 뮤비가 있는데 아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은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애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다들 느끼시는 게 있는데 작화가 거의 말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입체적이게 그려놨고 색감, 연출 여러가지로 감탄만 나오게 하는 작품이죠. 이런 작화와 연출 플러스 실존했던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만화이다 보니 몰입감이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들이 항상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제의 표정 때문인데요. 死んだらどうする 바로 이 표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여자라고 착각할 정도의 미소년인데 홍조까지 넣어버리니 오토코노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보초 애호가들이 이 장면을 보고 1화를 보게 만들었죠. 이 작화 컨디션 그대로 3분기를 마무리한다면 3분기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도망을 잘 치는 드론님은 오토코노코 같은 미소년이라면 이 작품은 시파의 여장을 한 진짜 오토코노코가 나옵니다. 마코토는 남자아이고 귀여운 걸 좋아하고 여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코토가 여자인 줄 알았던 후배인 사키가 마코토에게 사과달라고 고백하죠. 오토코노코에다가 동성애자라니 정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라인업이군요. つまり男バージョンの先輩と女バージョンの先輩を楽しめるってことですか？ 그냥 귀여운 오토코노코의 로맨스 애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호 이제는 뭐 농사 플러스 롤이. 솔직히 말해서 처음 이 작품 포스터 봤을 때 중국 애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 알겠어요. 아, 죄송해요. 行かないで先輩。同人誌を足毛にしてしまうとは。 여기 2D 집착하는 헨타이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오타쿠가 혼자서 만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에 입부하는 유일한 사람은 귀엽고 매력적이고 코스프레 좋아하는 소녀이죠. 그녀는 오타쿠 선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고 속옷도 코스프레 입으라고 하며 속옷을 막 보여주고 전학으로 온 여학생이 유명한 모델이었는데 알고 보니 오타쿠 선배의 소꿉친구이자 짝사랑하는 상대였고 그녀는 오타쿠 선배를 꼬실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쿠 선배가 좋아하는 코스프레를 해줍니다. 내용이 뭐 족같은 이세계 애니처럼 생겼냐? こんな人間そっくりのヒューマノイド初めて見た。当然です。高性能ですから。高性能高性能高性能高性能高性能高性能高性能高性能 Just stop. Just stop it.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게 된 일본은 영토가 되어버린 땅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나츠키는 잠수함을 타고 파밍을 하던 도중 아트리를 보게 되죠. 아트리를 만나면서 아츠키의 일상과 생각들이 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죠. 전반적인 상황에서 서로 돕고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 약탈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살았던 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본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항상 반의관계를 보여주며 과연 나였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게다가 주인공의 행동으로 인해 전반적이었던 상황이 희망적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을 봄으로써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작품을 보며 오랜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러브 코미디에 올인원 샴푸 같은 게 나왔습니다. 츤데레, 쿨데레, 수학마 캐릭터, 여동생. もう一個飴食べてもいい？お兄ちゃん。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늘은 누구랑 데이트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올인원 여자친구를 쓰십시오. 100명이나 되는 여자친구 왜 사깁니까? 한 명 안에 100명이 들어있는데. 잠만, 이게 바로 정신분열증의 참된 방향입니까? 꽤나 인상적인 추리작품이 나왔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일이 없는 평화로운 추리물이죠. 단지 코코아 하나 타는 것에 의문을 품어 10분이 넘게 추리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신기했습니다. 영화 같은 화면 비율 덕분에 몰입감도 엄청났죠. 작화도 무척 아름다워서 보는 눈도 즐겁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잔잔하지만 계속 보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참여하게 만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빨리 취미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남자에게 차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꿉친구인 야나미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쿄스케를 C8 불과 얼마 지내지 않은 전학생 카린에게 뺏길 위험에 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이런 패배 히로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이런 내용의 작품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작품도 역시 러브 코미디라는 거 감안하면 패자 대진표가 되겠죠? 우리는 러브 코미디에서 언제나 판타지적인 것만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른 러브 코미디보다 현실적이에요. 일단 실현을 당한 캐릭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감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귀어본 적은 없어도 누구나 사랑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은 누구나 잘 알 것이고 히로인들이 그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을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죠. 스토리만 말했는데 이 작품의 퀄리티도 엄청 좋습니다. 특히 엔딩 장면이 말이 안 되는데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친 이 장면은 퀄리티에 엄청 놀랐습니다. 제작진들이 작품에 대한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졌고 10대의 풋풋함과 이 여름이라는 계절의 분위기 또한 정말 잘 나타냈습니다. 이번 분기 모든 러브 코미디 중에서 단연컨대 최고 작품이고 하나 특징을 뽑자면 お兄様学校でお友達はできましたか？ 자,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번 분기 유독 이런 남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얘들 때문에 작품이 좋은 게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작품은 왜 이렇게 여동생이 오빠들에게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